17번부터는 수입 방식의 계산 문제입니다. 환원이율을 구하라 했어요. 그런데 17번의 계산 문제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법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위에가 순이잖아요.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인데, 근데 순영업 소득을 3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위에가 3천이고요.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을 1,500을 줬어요. 그러면 2가 되죠. 그래서 감당률은 2가 되고, 대부비율은 여기 40% 줬잖아요. 그러면 0.4. 저당상수는 0.177 주었잖아요. 그 3개를 곱하면은 14.16%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부대죠. 이게 31회 때 나올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24회 때 나왔고 28회 때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31회 때도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부대죠.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환원이율. 환원이율인데 여기서 환원이율은 말하자면 순수익을 가격으로 구해서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총 투자액이 여기에 1,000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간 거니까 이거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이제 순수익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 총소득이 1950이에요. 그러면 1950에서 말하자면 공실 50만원을 빼는 거죠. 공실 50만원. 기타 소득 100만원을 합치면은 이게 이제 2천만원이 뭐가 되는 거니? 유효조소득이 됩니다. 근데 경비가 4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곱하기 0.6을 하면은 순영업 소득이 되고 1200만원이죠. 그래서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가격이 2억이니까 그래가지고 1200을 2억으로 나누면은요 0.06이 나와서 환원이율은 6%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은 환원이율을 이제 시장 추출법에서 위에는 이제 순수익, 밑에는 가격으로 구하는 거, 17번에서는 환원이율을 부대저로 구하는 거,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이제는 환원이율을 주고 가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 가격은 위에가 뭡니까? 순수익, 밑에가 환원이율인데, 근데 환원이율은 0.1 주었잖아요. 여기 10%라고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순수익만 구하면 되는데,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순영업 소득이 5천만 원으로 이제 총소득을 주었어요. 그리고 공실이 5%래요. 그러면 0.95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가 35%래요. 그러면 0.65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30, 그 다음에 875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3,087만 5천원이죠. 그래갖고 0.1로 나누면 동그라미 하나가 붙기 때문에 이런 걸 0.1로 할 때는 숫자 배열이 같은 걸 고른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환원이율을 주고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을 굽는 문제인데, 그럼 순영업 소득을 찾아갖고 그 다음에 환원이율로 나누면은 수익 가격이 된다 해서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에서의 수익 가격은 이제 약간씩 변형을 좀 시켰네요. 이제 수익 가격이라는 게 위에가 순수익이고 밑에가 환원이율이잖아요. 근데 순수익이라는 게 뭡니까? 총에서 경비 빼는 게 순환입니까? 근데 총이 얼마입니까? 3,800, 경비가 800. 그럼 우리가 순수익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계산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 환원이율만 하면 되는데, 이 환원이율이라는 게 여기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로 줬어요. 그러면 토토 건건 아닙니까? 토지 건물 준 걸 토토 건물, 토토 건건. 그 다음에 내 돈과 남의 돈은 저저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0.4, 40%니까, 그리고 토지의 환원율이 5%,
네, 더하기 건물 비율이 0.6, 60% 곱하기 건물 환원율이 10%. 이거 하면은 8%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은. 예, 해갖고 0.08로 여기를 계산기로 때리면은요, 3억 7,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얼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 정도 문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순수익, 밑에는 환원이율인데, 예, 환원이율을 토토 건건으로 줬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21번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토지 가격을 구하라는 문제를 줬는데 21번 같은 문제는 패스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고난도 지문이고 패스할 문제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이제 원래 이 가격을 구할 때는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는 얼마냐라고 계산하면은 1200만 원이죠. 100 곱하기 12이니까. 근데 이 1200만 원은 토지와 건물로 번 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 가격만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1200만 원으로 벌었는데 이 1200만 원 중에서도 뭐냐면은 이제 공실이 5%니까 여기서 5% 그러면 0.95 하는 거죠. 그러면 유효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경비가 35래요. 그러면 0.65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741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41만 원은 말하자면 토지목과 건물몫으로 번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면 땅의 가격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물몫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몫을 어떻게 뺄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건물 가격이 여기서 이제 여기 건축 비용이 건물 가격이 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건물 환원율을 곱하면 건물 몫이 나와요. 그럼 건물 환원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냐면 이게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직선법으로 했다는 것은 연수분의 1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직선법은 연수분의 1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수익률이 10%고 더하기 연수분의 1, 50분의 1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12%가 되는 거예요. 12%를 계산하면은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몫으로는 6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토지 건물에서 741만 원 중에서 건물 몫이 600만 원을 빼면은 토지 몫은 얼마라는 거예요? 141만 원이 토지 몫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토지 환원율은 0.1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수익률은 땅은 회수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 곧 환원율이 된다. 이걸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땅은 영속성이 있어서 뭐냐면 자본 수익률이 곧 뭐가 된다? 환원율이 된다. 건물이라는 것은 자본 회수율에 해당될 부분을 계산하는데 대개 연수분의 1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410만 원 해갖고 2번입니다. 그래서 21번은 대단히 고난도 문제인데 패스하는 거고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숨어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문제는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말하자면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그 부동산은 말하자면 월세로 번 돈과 매매 차이로 번 돈을 합치면은 물건의 값어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로 번 돈을 계산해 봤더니 방이 20개래요. 그리고 이제 60만 원씩을 번대요. 그럼 60만 원씩을 20개로 보면은 1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2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공실이 뭡니까? 5%래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0.95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온 거니? 이게 1140만 원이 나와요. 근데 1140만 원이 유효조소득인데 여기서 이제 경비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경비가 여기서 뭐냐면 재산세는 경비에 들어가죠. 수선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개인적 업무비는 안 들어가죠. 관리비 경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유자 급여 안 들어가죠. 그러면 경비가 이거 합치면은요 140만 원을 빼는 거죠. 빼기 140을 빼면은 월세로 1000만 원씩 이게 이제 벌었다 이 말이죠.
근데 1,000만 원씩 벌었는데 몇 년 동안 벌었다고요? 5년간 벌었대요. 5년간. 이걸 연금 현가로 곱하기 4.1을 하면은 4,200만 원이 건물 몫으로 본 부동산의 값어치가 생겨요. 임대료 몫으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차익으로는 이게 8억에 팔았대, 8억에. 근데 이제 5년 후에 8억에 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현재로 하면은 0.7을 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8억에다가 곱하기 0.75를 하면은 이게 6억이 돼, 6억.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매 차익으로 6억의 값어치가 있고요. 임대료로 4,200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6억 4,200 해갖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험장에서 이 정도 생각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건 패스를 하는 문제죠.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의 의미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월세로 했고 매매 차익으로 했는데 월세로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로 한다는 거. 매매 차익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로 한다는 거. 이제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에 들어갈 때 재산세는 경비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개인적 업무비라든가 소유자 급여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숨어 있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잖아요. 근데 환원이율은 줬어요. 5% 줬거든요. 기대율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요? 이제 순수익만 구하면 되는 거죠. 순수익이라는 게 뭘로 하는 겁니까? 순영업소득으로 하는 거죠. 밑에는 0.05 줬어요. 근데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래요. 5천. 5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실이 5%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를 관리비는 경비에 들어 3%예요. 두 개 더하면 8%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0.92로 하는 거죠. 0.92 이거 하면은 4,600이 나와요. 이것만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또 금액으로 보험료를 하나 주었어요. 보험료는 경비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부채 서비스는 안 들어가.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을 빼면은 여기서 100을 빼기 100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4,500만 원이 순영업 소득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면은 9억이 계산이 되는 거죠. 해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것. 23번은 이제 수익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인데 환원이율은 주고 그래서 이제 순영업 소득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비를 계산할 때 이제 퍼센트로 주고 부채 서비스는 안 들어가는 게 빼고 그래서 한 번 더 뺐다는 거. 그래서 계산하면은 9억이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도 이제 직접 하는 법을 구해 갖고 수익 가격을 구하는데 근데 수익 가격은 위에가 뭡니까? 순수익, 밑에가 환원이율인데 환원이율은 줬어요. 10%. 그러니까 밑에는 0.1로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순영업 소득은 이제 8천만 원이잖아요. 8천. 가능해서. 그다음에 공실이 10%예요. 그럼 곱하기 0.9 하는 거죠. 그러면 7,200이죠. 7,200만 원이 뭐가 됩니까? 유효 조소득인데 문제는 이제 경비를 빼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비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찾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수선비는 경비 들어가는 거죠. 보험료 들어가는 거죠. 재산세 들어가는 거죠. 소득세 안 들어갑니다. 부채 서비스가 안 들어가죠. 이거 합치면은 700이죠. 여기서 700을 빼자 이 말이죠. 그래서 7,200에서 700을 빼면은 6,500이 나와요. 6,50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걸 0.1로 나누면은 이거 0.1일 때는 동그라미 하나 붙이는 거고 숫자만 같은 걸로 그래서 6억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6억 5천이니까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해서 24번에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0회 문제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는 순수익, 밑에는 환원이율. 대개 이제 환원이율을 구하는 문제는
주어지는 거고, 순수익 문제가 가요순에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